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차원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가, 그 솔루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솔루션의 특징, 물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이제 살펴봤으면 우리 이제 다양한 1차원 포텐셜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포텐셜인 경우 나온 솔루션을 찾고, 그 솔루션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볼 거는 기본적으로 1차원 포텐셜 중에 먼저 포텐셜 스텝, 계단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저기 x고 높이가 V0인 경우 Vx, 상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고전역학에서도 배웠듯이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보면, 그래프를 주면 우리 그 경우 어떤 특정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하는 거를 많이 훈련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 포텐셜 V0보다 높은 데인데 왼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작은 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V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동이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를 다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입자로 비유를 하는 것보다 파동인 경우를 대응을 하면, 파동인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파동의 전달 속도가 다르죠. 파동의 전달 속도가 다른 건 이건 굴절율이 다른 매질이죠. 굴절율이 다른 매질에서 빛이 통과하는 거랑 비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빛의 속도래. 물체의 속도가 빠르니까 굴절율이 작은 데고, 작은 데서 큰 데로 올 때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하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시간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죠. 매질을 통과하는. 혹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튕겨나가는 경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다. 양자역학적으로는 물론 우리 다음과 같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U니까 우리 요거에 개수를 1로 넣는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쓰면 2m 다음과 같은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놓으면은 또 역시 앞에 나온 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쓰냐면 다시 뒤집어서 쓰면 E는 2n분의 h바 제곱 k제곱이죠. 웨이브 넘버에 해당되는 거죠. 또 이쪽에서는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씁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그린 것처럼 첫 번째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입자를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쏜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양쪽에서 쏠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쏜 경우. 왼쪽에서 쏜 경우는
왼쪽에서 ux는 e to the ikx.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e to the ikx가 뒤에다가 있던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인 웨이브, 왼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인 웨이브. 그러니까 입사 파동이랑 반사되는 파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 앞에 노멀리제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이걸 들어오는 걸 1로 잡았어요. 앞에 있는 개수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그거에 상대적으로 R인 거죠. 우리 이거는 노멀리제이션 자체는 우리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경우는 파티클의 플럭스를 볼 거예요. 플럭스를 보면 이게 파티클의 플럭스를 얼만큼 주는가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단위 플럭스당 얼만큼이 튀어나오느냐 하는 걸 우리 다음 것이 쓸 수 있고. 플럭스를 보면 이렇게 쓰면 플럭스가 어떻게 되냐? 플럭스의 혹은 프라이빗 커런트가 우리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 U 스타 du dx 빼기 U du 스타 dx로 썼으니까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치면 e to the 마이너스 ikx 플러스 r 스타 e to the ikx 에다가 요거 미분한 거 ik를 끄집어내면 이거 곱한 거에다가 요거는 앞에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시죠? 이거 빼면 되죠. ik로 묶으면 그렇게 복잡한데? 가 아니고 이거에서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는 거죠. 그럼 리얼 파트는 상쇄가 되죠. 이미지너리 파트만 끄집어내면 되죠.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끄집어내서 2배를 하면 돼요. 그죠? 빼는 거니까.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앞에 i가 있죠. 그러니까 남은 거에 리얼 파트만 계산하면 되죠. 리얼 파트의 2배를 하면 돼. 이거 앞에 있는 거에 리얼 파트는 어떻게 되죠? 이거랑 이거 곱한 거 1, 이거랑 이거 곱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지? 이거랑 이거 곱한 거 에다가 이거랑 이거 곱한 거는 서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시죠. 근데 그거의 부호가 반대니까 차이죠.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뺀 거는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 넘버만 끄집어내는 거니까 퓨어 리얼 이미지너리 넘버는 우리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2배. 그래서 n분의 h 바 k 1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쓴 거는 incoming wave, 요건 반사된 wave, 반사된 파동. 그다음에 그의 플럭스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1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게 n분의 h 바 k가 고전적으로는 속도에 해당되죠. 속도 곱하기 밀도가, 다시 말하면 단위 길이당 한 개. 단위 길이가 한 개, 단위 길이당 한 개의 입자가 왼쪽에서 들어오면 왜 R제곱, R의 절대값의 제곱계만큼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반사된 요 R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반사 개수라고 불러요. 책마다 다른 책마다 어떤 책은 R을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용어를 정의합시다. 나는 R 제곱, R의 절대. R은 리플렉션 앰플리튜드라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다음과 같이 돼서 우리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에 물리적인 의미를 알 수 있죠. 요 우선은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요거는 단위 길이당 한 개 들어오는 인커밍 플럭스에 해당되는 파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파동은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적당한 리니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왜냐하면 저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는 프리 파티클이죠. 이게 V가 0인 경우죠. 그러니까 U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 더하기 K제곱 곱하기 U가 0이니까 e to the ikx, e to the 마이너스 ikx가 솔루션이죠.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쓴 거예요. x가 양수일 때는 우리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v0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이걸 q제곱으로 쓰면 e to the iqx, e to the 마이너스 iqx만 있는 거죠. 근데 e to the iqx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e to the 마이너스 qx는 왼쪽으로 가는 거.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왼쪽에서 입자가 오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는 건 없어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쪽 나가는 것만 있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우리 이거는 e to the iqx 적당한 개수 t 이때 역시 계산해 보면 probability current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해보면 위에서 R이 0인 거를 계산한 다음에 K 대신에 Q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앞에서 우리 배운 것 중에 probability current는 컨서브 되니까 컨서브 되는 거는 플럭스가 같다는 거죠. 들어오는 게 반사되거나 나가는 거, 계속 나가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입사된 파동은 반사되거나 똑바로 통과해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플럭스 컨서베이션에 의하면 n분의 h반은 그대로 놔두고 q 요게 만족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R과 T를 구하는 문제죠. R과 T를 구해야 되는데 R과 T는 어떻게 구하냐? 웨이브 펑션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 해요.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웨이브 펑션 어디서나 컨티뉴어스 하죠. 왜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있냐면 미분이 정의가 되지 않죠.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그 점에서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다시 말하면 제로는 같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왼쪽에서 온 웨이브 펑션이랑 오른쪽에서 온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되니까 왼쪽에서 온 거는 1 플러스 R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T죠. 조건 하나 구했죠. 또 하나는 그러면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는 1차 미분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포텐셜이
연속이 아니죠. x가 0에서 포텐셜이 연속이 아니죠. 포텐셜이 연속이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보면 0인 곳에서니까 du dx x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x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거. 이거를 계산하면 이건 뭐냐면 이게 0이면 du dx가 x가 0에서 컨티뉴스한 거잖아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는 사실 이걸 적분하면 얻을 수 있죠. 적분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볼 때는 이게 불연속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분을 할 때. 다만 그 불연속점에서 vx가 다이버지 하지 않으면, 발산하지 않으면 요 값은 여기서 유한한 값을 가지죠. 물론 음수인 곳에서는 0이고 제로부터 엡실론까지는 v0로 양수고 어떤 상수 곱하기 적분을 하면 엡실론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건 0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du dx는 포텐셜이 컨티뉴어스 하지 않더라도 du dx는 경계면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면서 그 점에서 발산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한다면, 델타 펑션인 경우 x = a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a니까 이거는 x의 오른쪽에서 a 플러스 엡실론 a 마이너스 엡실론 이걸 계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2m over h바 제곱 그때도 어떤 주어진 에너지가 있으면 이거는 항상 적분하면 엡실론 곱하기 2에 비례하니까 이건 엡실론 0으로 보내면 이건 항상 0으로 가는 양이에요. 이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적분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되냐면 dx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델타 펑션 자체로는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문제가 있지만 적분을 하면 이 값은 괜찮아요. 이 값은 뭐라 그랬죠? x가 a인 곳 모든 인티그란드에 델타 펑션을 제외한 나머지 인티그란드에 a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불연속이면서 파이나이트하면 어디서나 이게 뭐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불연속점이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이거는 또 한 번 이 연속이면은 du dx를 다시 한번 또 적분하면 웨이브 펑션도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다음 것이 되고, 여기서도 만약에 포텐셜이 불연속이면서 그 점에서 델타 펑션 같이 다이버지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이만큼의 디스컨티뉴티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델타 펑션이 있을 때도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 하냐? 이거를 다시 적분을 하면 ux를 구할 수 있죠. ux 근데 이건 다시 적분을 하면 이건 파이나이트한 값이니까 파이나이트한 값을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작은 구간 간격에 비례할 테니까 엡실론을 그 작은 간격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 있더라도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 해요. 그 불연속점에서. 다만 포스트 데리버티브는 컨티뉴어스 연속이 아니지만 파이나이트 하냐 연속이 아니면서 무한대로 가는 양이냐에 따라서 1차 미분은 연속일 경우 불연속일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델타 펑션인 경우는 우리 나중에 보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아니죠. du dx가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보는 거죠. u 프라임이 0이면 왼쪽에서는 ik 1-r 오른쪽은 ti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다가 t는 1 플러스 r이죠. 그러니까 k 1-r은 q 1 플러스 r이죠. r을 전부 다 한쪽으로 묶으면 k 플러스 q r은 k 마이너스 q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q k 플러스 q t는 여기다 1을 더하면 되니까 1은 여기다 1을 더하면 되니까 1을 더하면은 1은 k 플러스 q분의 k 플러스 q니까 q는 상쇄가 되고 2k k 플러스 q 따라서 플럭스를 봅시다. 이쪽이었을까? 이제 파티클 플럭스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조금 아까 우리 요기 내가 지웠지만 파티클 플럭스를 이렇게 계산을 했죠. r제곱과 t제곱이 아니라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파티클의 전달 속도가 이동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r과 t만으로 결정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돼서 이걸 지나면 여기서랑 여기의 플럭스는 k가 똑같으니까 r 절대값의 제곱만 구하면 인커밍 플럭스가 아웃고잉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K와 Q를 다 봐야 되니까 reflected flux는 얼마야? n분의 h 바 k r 제곱이죠. h 바 k 그리고 m r의 절대 제곱이니까 r은 좀 실수네 근데 k 플러스 q의 제곱 통과된 건
n분의 h 바 q t제곱 n분의 h 바 q 오케이. k의 제곱 k 플러스 q의 제곱. 자, 식은 다 풀었고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입자인 경우랑은 달리 입자는 한번 들어가면 에너지가 크면 쭉 통과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니까 전자기파가 공기에서 빛이 유리에서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포텐셜 스텝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어요. 자. 바운더리를 지나면 반드시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고 플럭스는 컨서브가 되는데 n분의 h 바 k 넷 플럭스는 1분의 r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1 빼기 요거에다가 1 빼기 요거의 제곱이죠. 1은 k 플러스 q 제곱은 k 플러스 q 제곱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4배의 kq만 남죠. 요거랑 같죠? 자. 플럭스는 보존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 여러 가지 극한을 따져보면 되죠.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경우 에너지가 그냥 크다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차원이 있는 양을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반드시 뭐에 비교해서 비저러보다 굉장히 크면 우리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무지 커. 그럼 포텐셜 스텝이 보이질 않죠?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포텐셜이 없으면 그냥 파동이 쭉 지나가죠? 그러니까 리플렉션은 0일 것 같고 R 절대값의 제곱은 0일 것 같고 T 절대값의 제곱은 1일 것 같죠? 그리고 과연 그런가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Q가 K로 가니까 Q가 K로 가면 당연히 여기서 R은 리플렉티드 플럭스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죠. 자, 이제 이가 굉장히 큰 경우를 봤으니까 이가 작은 경우도 봐야죠. 이가 V0보다 작으면 물론 양수인 경우죠. 양수가 아니면 왼쪽에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푸나? 아까 우리 전부 다 지웠지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 왼쪽에서는 똑같아요. 왼쪽에서는 똑같이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e to the ikx 플러스 r e to the 마이너스 ikx로 쓰면 돼요. 오른쪽에서 q 스퀘어를 정의했을 때 q 스퀘어가 e 마이너스 v0에 비례했었죠. 근데 e가 v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q 제곱이 음수예요. 그 말은 q가 이미지너리 넘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q가 허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있는 솔루션을 다시 또 다 풀지 말고 x가 양수인 경우에는 q의 절대값 x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이렇게 놓고 풀면 우리 R은 아까 K-Q인데 Q 대신에 I 절대값 Q로 전부 다 바꿨으면 되죠. R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IQ 근데 Q 대신에 IQ를 써야 될지 마이너스 IQ를 써야 될지 어떻게 하나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랑 상쇄가 되기 1이죠. R 절대값의 제곱이 1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왼쪽에서 넷 플럭스를 보면 n분의 h바 k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절대값의 제곱이었죠? r의 절대값의 제곱이 1이면 0이죠. 넷 플럭스가 0이에요. 그 들어오는 건 모두 다 뒤로 나간다는 거죠. 토탈 리플렉션. 이제 t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t가 0이 아니네. t가 0이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가? t가 0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웨이브 펑션이 좀 있네. 있지만 파티클 플럭스는 없어요. 파티클 플럭스가 왜 없냐? 웨이브 펑션이 리얼 펑션이에요. 리얼 펑션의 probability current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probability current가 u 스타 du dx 빼기 컴플렉스 컨주깃이에요. 근데 u 스타 du dx가 리얼 펑션이에요. 그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럭스는 없어요. 트랜스미티드 플럭스는 0이 되죠. 그죠? 다음과 같이 우리 플럭스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포텐셜 스텝에 대해서 봤으니까 다음 같은 포텐셜 스텝이 0에서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되는 거,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계단, V0에서 예를 들어서 0으로 가는 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적당히 결합하면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움푹 들어간 포텐셜 웰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포텐셜 스텝 두 개 결합한 거예요. 이런 걸 포텐셜 웰이라고 하고 이건 포텐셜 베리어라고 해요. 장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그 다음엔 포텐셜 스텝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저렇게 이 스텝을 두 개를 결합한 거. 두 개를 결합하면 다음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포텐셜 웰. 물론 여러분들이
이 포텐셜 웰의 깊이가 무한히 깊은 경우에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 많이 공부를 한 거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파이나이트한 경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장 대칭성이 많게 여기로 원점, 여기 A, 마이너스 A, 깊이가 V0인 경우 포텐셜이 마이너스 V0 X가 이 경우든 여러분들이 역시 고전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고전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이면 쭉 오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처음 속도로 가죠.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로 우리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전자기파를 보면 공기, 유리, 공기, 파동이 지나가는 거. 요거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같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보는데 하나는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또 하나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부터 봅시다.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 포텐셜 스텝에서 한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왼쪽에서 이렇게 입자를 보낼 경우 이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포텐셜 스텝에서 배웠던 레슨에 의하면 경계면을 만나면 반드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죠. 또 경계면이 있죠. 여기서도 반드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죠. 이 조건을 써서 우리 솔루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 여기서도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 여기서는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V0를 더한 솔루션. 그걸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K제곱은 2M V0는 양수예요. 마이너스 V0로 주어진 거죠. Q제곱은 2M 스퀘어라고 쓰면 웨이브 펑션은 영역 1, 2, 3에서 따로 써야죠. 그죠? 1에서는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 유닛 플럭스 반사되는 게 있다니까.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서는 e to the iqx랑 e to the 마이너스 iq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x가 a보다 큰 경우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파동만 있죠. 왼쪽으로 가는 거 없다 그랬으니까 t 쓰면 되죠. 우리 요 안에 A, B를 썼지만 우리는 A, B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멀리서 봐요. 멀리서 보면 우리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스캐터링 프로블럼이라고 봐요. 가운데 포텐셜이 있고 포텐셜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로컬라이즈가 돼 있고 멀리서 입자를 쏘면 나가는 건 얼마고 반사되는 건 얼마냐를 관측하는 거예요. 1차원에서. 우리 이걸 2차원, 3차원으로 누리면 일반적인 충돌 문제가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틀림없이 플럭스는 보존이 될 거니까
플럭스를 따질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의 플럭스, 여기에서의 플럭스를 봐야 되죠. 여기서 왼쪽에서는 넷 플럭스는 우리 앞에서 계산한 거를 이제 보면 굳이 조형태가 나오면 이제 굳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맨 오른쪽에서는 우리 이건 알죠, 이제 플럭스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포텐셜이 여기서 이런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포텐셜이 전부 다 파이나이트하죠. 따라서 여기서 포텐셜이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하고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도 컨티뉴어스하죠. u와 dux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한데 특히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어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음과 같이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의 웨이브 펑션의 컨티뉴어티를 여기랑 사실 저거를 각각을 따로 써도 되고 한꺼번에 같이 써도 돼요.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게 뭐냐? 이게 컨티뉴어스하다고 하면 되죠. 이게 컨티뉴어스하다고 하면 사실 요거는 로그 u를 미분한 거죠. 로그 u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랑 로그 u의 first derivative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쓸 거예요. 그래서 다 주면 안 되지. x가 마이너스 a에서는 요거랑 요게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의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는 분모 a x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a 미분한 거. 미분하면은 부호가 반대니까 iq a e to the 마이너스 iq a 마이너스 iq b e to the iq a 오른쪽은 e to the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ik 마이너스 ika 마이너스 ik r e to the ik 막 섞여서 써가지고 헷갈리네. x가 a에서는 a e to the iqa b e to the 마이너스 iqa iq a e to the iqa 빼기 iq b e to the 마이너스 iq b 오른쪽은 t e to the ika it kt e to the ik ik죠. 식이 두 개죠. 미지수는 네 개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우리는 A, B는 신경 안 써요. 4개 중에서 2개만 A, R과 T만 구하고 싶어요. R과 T를 구하면 Q와 K로 쓰면 R은 풀면 I 마이너스 2IKA Q 스퀘어드 K 스퀘어드 sin EQA KQ cosine EQA minus I Q squared K squared sin EQA T는 e to the minus 2IKA 2배 KQ 2배 KQ 코사인 QA Q 스퀘어드 플러스처럼 보이지? 마이너스 IQ K제곱 사인 EQ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 복잡하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죠?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건 숙제로 낼 거예요. 유도하는 거. 이 결과를 유도하는 거. 강의에서 항상 강의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풀었어. 나도 하는데. 옛날에 나도 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면 나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포텐셜 스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R과 T를 놓을 때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수가 있었죠. 물론 물리적인 의미는 그게 절대값의 제곱인 경우에만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R과 T가 컴플렉스 넘버였는데 앞에 포텐셜 스텝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한 결과는 리얼 넘버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를 더하는 순간 R과 T는 컴플렉스 넘버로 나온다 이거예요. 컴플렉스 넘버로 나오고 이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남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을 더한 거 위에는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남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이거의 성질을 보면 아까처럼 2가 무지 크면 에너지가 무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조금 있잖아.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지나는 거랑 똑같아 보일 거라 이거예요. 그 리플렉션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가 봅시다. No reflection? 물리적으로는 그래. 크면 Q와 K가 비슷해지죠? 그죠? Q와 K는 분모에 2 플러스 B0랑 2만 있는 거랑 있는 건데 2가 굉장히 크면 Q와 K가 거의 비슷해지죠? 0이 되죠. 그죠? R 혹은 R의 절대값이 0. T는 이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거 1 제곱을 하면 4배 K제곱 Q제곱 밑에 있는 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근데 K와 Q가 같으면 4K 제곱 코사인 제곱 QA 4K 2K 제곱이니까 요거 2K의 제곱이니까 4K 4승이네. 그죠? 4K 4승 코사인 제곱 KA 요것도 4K 4승 사인 제곱 QA.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4배의 Q제곱 Q제곱 혹은 4배의 K 4승이죠. 위에도 제곱을 하면 4배의 K 4승이죠. 그러니까 T가 1로 가요. T의 절대값이. 우리가 알았던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운데를 생각하지 않고 왼쪽에 플럭스 컨서베이션을 보면 n분의 h 바 k 1 마이너스 r 스퀘어드, 맨 오른쪽과 맨 왼쪽을 보면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포텐셜 스텝의 경우에는 여기와 K와 Q가 달랐으니까 플럭스를 계산할 때 앞에 있는 속도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1-R 절대값 R의 제곱이 T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R이 0이면 아니지. 지금 뭐지? R이 0이면 T죠. T가 1이죠. 전부 다 지나간다는 거죠. R이 0이면. 두 번째. 그래 놓고 보니까 R이 0인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네? 지금 요게 0인 걸 봤죠? 이게 0일 수도 있죠. 그죠? R이 0인 경우는 이게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0이면 R이 0이야. No reflection. 이때도 리플렉션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좀 더 봅시다. 이런 경우는 언제죠? 이 2배 QA가 파이의 정수배면 되죠. n이 인티저인 경우. 그러면 Q제곱이 Q가 2A분의 N파이니까 4A 제곱분의 N제곱 파이 제곱이죠. E 플러스 B0는 2N분의 H바 제곱 Q제곱이죠. 2N분의 H바 제곱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플렉션이 안 일어나고 전부 다 지나가는 거. 사실 이 t의 절대값의 제곱을 그려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t의 절대값의 제곱을 그려보면 아까 에너지가 무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로 간다 그랬죠? 자, 에너지가 0으로 가면 에너지가 0으로 가면 K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중간엔 잘 모르지만 이 관계를 보면 T제곱은 1-R제곱이죠. 근데 R이 요때마다 0이네. sin EQA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1로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죠. 트랜스미션의 제곱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다음과 같은 현상. 그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2가 무한대로 갈 때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1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저 인투이션에 의한 걸 보면 포텐셜 웰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가는 걸 알겠는데 그 중간에서 다음과 같이 되는 거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사실 이건 사실 1차원이지만 3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트랜스미션이 커지는 소위 레조넌스가 일어나죠. 1차원이지만 사실 3차원에서 한 거를 타운슨드 당연히 처음 발견한 사람 타운슨드 트랜스미션 레조넌스라고 불러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요거에 어떻게 지워야 되지? 그건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시킬까? 계산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지. 그렇게 다음 것이 되고.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의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아니에요? 그땐 EMA 제곱이었죠. 근데 이거는 폭이 A가 아니라 2A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를 0으로 놓고 이렇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레벨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희한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 포텐셜은 이 위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해당되는 레벨을 딱 지나가면 전부 지나가. 여기서는 일부는 튕겨나가고 지나는데 요 에너지 레벨에 맞는 데에서는 전부 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포텐셜 베리어는 포텐셜 베리어를 먼저 할까? 포텐셜 베리어를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나를 힘들게 하네. 순서를 바꾸지 뭐. 포텐셜 웰을 했죠. 지금 에너지가 양수일 때 했죠. 에너지가 음수면 에너지가 음수라도 B0, 마이너스 B0보다 작을 수는 없죠. 포텐셜 웰을 했으니까 포텐셜 웰을 다 끝내고서 딴 거로 합시다.
포텐셜 웰이 아까 스캐터링을 받고 에너지가 양수인 거. 이번에는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 V0고 이게 에너지. 다음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양이 아까 K 스퀘어로 썼었죠? 근데 이게 이가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 스퀘어가 이미지너리 넘버야. 그렇지만 이게 음수야. 그럼 어떻게 쓰냐면, 꼭 그렇게 써. 마이너스 알파 스퀘어로 쓰면 되지 뭐. 그거는 요 간격을 본 거고, 요 간격을 보려면 또 하나는 요 안에서는 아까처럼 아까는 V0 플러스 2를 썼었죠. 플러스 2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2가 음수니까 우리 이렇게 쓰면 우리 아까 쓴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정의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다음 같이 써놓으면 그러면 웨이브 펑션 이쪽에서는 u 더블 프라임 아까는 플러스 k 제곱 곱하기 u가 0이었는데 포텐셜이 0이니까 이제는 u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u가 0이죠. 그죠? 이제는 오슬레이팅 하는 펑션이 답이 아니라 엑스포넨셜 펑션이죠. e to the 알파 x나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죠. 근데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이버지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이버지 하지 않는 함수는 이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으려면 다이버지 하지 않는 거는 e to the 알파 x예요. x가 a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적당한 코에피션트. 옆에서는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e to the iqx랑 e to the 마이너스 iq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는 그럼 e to the iqx, e to the 마이너스 iqx를 쓰고 언제는 sin qx, cosine qx를 쓰나요? 트래블링 웨이브, 진행하는 파동일 경우에는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qx를 쓰고 스탠딩 웨이브인 경우에는 sin, cosine을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리해요. 바운드 스테이트는 스탠딩 웨이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물론 다르게 써도 좋아. 왜냐하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리. 다만 계산이 지저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지저분한 계산과 지저분한 실험은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쓰는 거는 A 코사인 QX sin QX.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쓸 때 항상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앞에서는 e to the iqx 여기서 e to the 마이너스 iqx 넣었는데 여기서는 왜 코사인과 사인을 쓰셨나요? 첫 번째 무식한 대답은 내 맘이야.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인데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다 되잖아.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럼 왜 이렇게 쓰냐? 여기서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써야 되냐?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썼던 A e to the iqx 플러스 B e to the 마이너스 iqx를 써도
괜찮아요. 숙제를 그걸로 내볼까? 싫지. 그죠? x가 a인 경우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인데 이때는 x가 굉장히 커질 때 감소해야 되니까 C2. 미지수가 4개야. 귀찮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아까 파동이 에너지가 양수했을 때 왼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파동이 들어오는 거, 입자를 보내는 거 이전에 이 시스템은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죠? x를 마이너스 a로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아까는 왼쪽에서 파동을 입자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시미트리가 깨졌어요. 한쪽을 정했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안 그래. 이 경우는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는 거니까 이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는 거는 이 시스템의 시미트리를 이용하면 되죠. 이 시스템의 시미트리가 뭐죠?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죠. 다시 말하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이거의 솔루션은 반드시 even 펑션 아니면 odd 펑션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간권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a에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 이거면 even 펑션이면 C2는 C1과 같아야죠. odd 펑션일 땐 C2는 마이너스 C1과 같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솔루션을 even 솔루션이랑 odd 솔루션으로 바꿔서 패러티 인베리언스가 있으니까 odd인 경우는 C2가 마이너스 C1, even인 경우는 C2가 C1. 물론 odd인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니까 그리고 sin QX만. 다시 말하면 odd인 경우는 even 텀이 없어야 되니까 A가 0. even인 경우에는 even 펑션이 코사인 QX만 있어야 되니까 B가 0. 솔루션을 2개만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쓰는 순간 그 다음에 odd 솔루션이랑 even 솔루션 쓰면 하나만 보면 odd 솔루션은 C1을 결정하면 C2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코에피션트는 odd 솔루션이면 B만 있죠. 그 코에피션트가 2개 있어요. 2개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 이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서 쓰나 시미트리에 의해서 한쪽을 쓰면 다른 게 똑같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를 써서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역시 even 펑션이랑 odd 펑션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x가 마이너스 a에서의 컨티뉴티 연속일 조건을 쓰면 이거랑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인디펜던트한 조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포텐셜 웰에서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 에너지와 아이겐 펑션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even 솔루션과 odd 솔루션인 경우 각각 그 웨이브 펑션의 형태를 쓰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 조건에 의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